자, 오늘은 건설재해 특징과 그 건설재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재해의 특징을 들어가기 전에 건설재해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건설재해 유형을 분류를 해놨는데요. 총 9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떨어짐, 무너짐부터 감전재해까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쪽 재해 유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재해 유형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예전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 붕괴, 도괴, 전도, 협착 이런 용어로 불려져 왔던 것들이 2009년도에 산업재해 용어를 한자 중심에서 우리말로 조금 순화를 하자라고 해서 명칭 개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추락사고는 떨어짐 사고, 붕괴 도괴 사고는 무너짐 사고 이렇게 언어가 순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제 책에서도 그렇고요. 똑같이 혼재되어 있거나 기존에 우리가 쉽게 더 다가설 수 있는 용어로 혼재돼서 쓰고 있고 일부는 또 순화된 용어를 쓰고 있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전도사고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전도사고가 넘어짐 사고라고 언어가 순화가 됐고요. 또 하나 전도사고가 있죠. 전도사고가 깔림 뒤집힘 사고다. 이렇게 언어가 순화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차이는 3번의 넘어짐은 사람이 넘어졌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건설 현장에 뭐 전선줄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렇죠?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그런 재해 유형을 넘어짐이라고 말을 하고 5번의 깔림 뒤집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건설 장비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사람이 깔리거나 또는 뒤집힘으로써 그 밑에 작업하던 사람들이 재해를 당하는 그런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다. 사람이 다치는 건 똑같겠지만 원인 제공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상기해 두시고요. 왼쪽에서 건설재 특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고의 약 60%가 추락사고다라고 되어 있고 추락사고의 약 80%가 120억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공사의 기준이 2023년 7월 1일부터 50억으로 되어 있죠. 50억. 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분석한 바로는 64%가 50억 미만 공사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2년 기준입니다. 2022년 기준 64% 정도가 50억 미만 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중소규모 현장에서 사고 발생률이나 사고가 대규모 현장에서 발생된 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배경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주되는 공사 규모 건수로 보면은요, 발생 건수로 보면 중소규모가 훨씬 많을 겁니다. 현장 수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통계 데이터를 접근하실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중소규모, 이거 말씀드린 내용이죠. 대부분 중소규모이다. 사망 만연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 산업의 재해의 약 50%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건설업 사고의 50%가 약 60%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약 한 50% 정도 전 산업의 50%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건설업 사고의 50%가 추락사고라고 하는 거죠. 추락사고. 자, 전 산업의 50%가 건설업이고 이 건설업 사고 중에서 추락사고 유형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추락사고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추락사고를 어떻게 감소시킬 거냐 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추락사고 유형이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후진국형 재해 또는 재해형 재해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발생 형태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는 법적인 안전 조치가 안 되어 있거나 근로자들의 개인 보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건데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가 후진국형 재해, 재래형 재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되어 왔고 대책들이 나와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재해가 후진국형 재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추락사고가 특징이고 중소규모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러 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건축공사가 많이 발생할까요? 토목공사가 많이 발생할까요? 건축공사, 토목공사.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는 관 주도의 공사이고 건축공사는 민관 주도의 공사이죠. 건축공사에서 추락사고 유형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고요. 그것도 원인을 좀 들여다보면 토목공사는 건축공사에 대해서 조금 단순 공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공정이 그렇게 복잡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관리상의 어려움, 작업 근로자인 관리사항 이런 것 때문에 건축공사에서 사망률이 더 높다. 추락사고 형태도 높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건설공사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본구조물이라고 해야겠죠. 건축이나 토목구조물의 목적물보다 본구조물을 공사하기 위한 가설구조물을 구분했었을 때 어느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습니까? 가설구조물 쪽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것도 들여다보면 가설구조물은 본구조물에서 구조물 자체가 해체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재와 부재 사이의 연결 부분의 강성이라든가 간결 부분이라든가 연결성이라든가 구조적인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느슨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경향성이 있어요. 이유는요, 해체할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가설 구조물 공사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신규자로 오신 분들하고 경력이 많은 사람들, 고경력자. 그럼 이 중간텀이 있겠죠, 중간텀. 이 중간텀에서의 발생 사고율보다 신규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나 고경력자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신규자는 현장 여건을 잘 모르고 작업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일 것 같고 고경력자는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작업을 하겠죠.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건설업에서의 사고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특징으로는 건설사고의 특징은 근본적으로는 1번
옥외 작업이라는 거죠. 옥외 작업.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이 오고 그런 과정에서도 해야 될 상황들이 있다.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 작업자의 유동성입니다.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동일한 회사가 동일한 제품, 예를 들면 동일한 회사가 아파트를 똑같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올해 짓고 올해 여기서 짓고 그 옆에 현장에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협력업체가 들어오지도 않고 동일한 작업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작업자 유동성이 크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고 기술 능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건설 특징에서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단계 구조라고 하는 거죠. 다단계 구조. 다단계 구조. 발주를 받은, 도급을 받은 원청사가 모든 것을 하지 않고 각 공정별로 전문 업종한테 일이 분배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문 업체의 관리도 쉽지 않다. 그런 또 하나는 공사 기간에 대한 문제, 공사 비용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설공사의 특징과 건설공사 자체 위험성, 그러죠? 자체 위험성이 결합이 되다 보니 이 두 개가 1번, 2번 이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건설 현장은 고위험 작업이 수행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재해율이 높고 사고 사망 만인율도 높고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공하시는 분야에서도 그렇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각자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재해율을 많이 떨어뜨려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재해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재해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근로자한테 미치는 영향,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가정이 불행해지고 노동력이 상실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소득원이 없어지는 걸로 인해서 전체 가정에 경제적인 타격이 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런 1차적인 원인이 있고, 그런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했던 기업으로서는 이미지가 하락이 되고 생산 능력이 저하되고 이런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기업이라고 하는 업체들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전 현장 공사 중지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 내에서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될 수 있겠죠. 더 우려되는 것은 그로 인해서 공기 지연 효과가 올 수 있겠죠.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기 지연 효과에 대해서 또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이로 인해서 또 돌관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더 위험성이 더 커지겠잖아요. 기한을 맞춰야 되니까 야간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위험성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경쟁력 약화, 이미지 하락 이런 것이 있죠. 우리나라의 산재율이 OECD에서 뭐 상위권이다. 결코 좋지 않은 기록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크게 근로자, 기업,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건설 재해의 영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책이라 해야 될까요? 이것까지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로자는요, 사실은 안전이 뭐냐라고 저한테 여쭤본다면, 안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 이게 습관인데 좋은 습관이어야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보호구 착용도 잘 해야 될 거고 작업하는 방법도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성장 과정을 보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AI 시대에 아무튼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 과정보다 모든 게 그럴 수 있습니다만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 일을 성취했냐, 결과를 도출했냐 보다 끝냈다, 마쳤다 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온 사회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존에 지켜야 되는 절차를 무시하고 했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잘하는 걸로 칭찬받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좋은 습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작업하시는 분이나 작업시키시는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이게 몸에 배해야 되는데 기준으로 보면 안전 기준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방법으로 성취를 해온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 그 이상으로 이제 습관이 굳어져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좋은 습관. 이게 가장 큰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봐요. 그죠? 그런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은 안전 장구를 갖추고 순서 절차를 맞춰서 작업 조건에 맞춰서 하게 되면 하는 말이 있죠. 그렇게 해서 언제 일 끝내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근로자한테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쉽지 않겠죠, 단기간에. 한두 가지 제도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들한테 좋은 습관을 갖고 좋은 작업 방법을 갖기 위해서 어떤 작업 지시를 내릴 것이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생각을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이러한 근로자들과 전문업체를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서 전문업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선정해서 우리 현장에 협력업체로 드릴 것인가, 이 관리 방안이요. 이것도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안전 파트가 아니고요. 공사 분야에서 안전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공을 관리하신 분들이 안전을 기본 베이스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전을 기본 베이스로 해야 돼요. 이 작업을 하는데 공사 목적물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업하는 근로자나 본구조물이든 가설구조물이든 근로자든 어떻게 해야지만이 안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죠. 안전 베이스.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영역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사항, 그죠? 근로자에 대한 현장에서의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작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교육,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안전 분야가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부분이고 공사 부분, 시공 분야에서 해야 될 것이 구조안전을 포함해서 가설물 구조안전을 포함해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책임을 공사 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안전하면 내일이 아니다고 보셨잖아요. 공사 분야에서. 그래서 말은 사고 나면 전사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공허한 슬로건인 것 같고요. 공사 분야의 분들이 계신 분들이 공사를 하는데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확보 방법, 가설 구조물의 확보 방법. 공사는 공사 분야가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안전 분야에서는 시공 모른다고 핀잔 두지 않습니까? 안전 분야에 대해서 누구들이 시공을 뭘 알아가지고 그 시공 분야에 관여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전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공사 분야에 계신 분들, 소장님을 비롯해서 안전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갖춰준 다음 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국가에서는
저는 이겁니다. 공사기간하고 공사비에 대한 내용. 공사비에 대한. 공사기간에 대한 보장, 적정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작업 중지권, 근로자한테 작업 중지권을 준다는, 작업 중지권에서 작업 중지해서 쓰게 되면 당연히 그 기간만큼의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업 중지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알아서 할 일이고, 공사 기간을 맞춰라. 물론 그럴 수 있죠. 원인 제공을 시공사가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플러스, 비가 오면 콘크리트 타설하지 마십시오. 3mm, 시간당 3mm 이상이 오게 되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지금 중지시켜 놨잖아요. 못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타워 크레인 작업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10m/s 이상 나오게 되면 바람이 불면 하지 마라. 지금은 폭염이 오면 근로자들 일 시키지 마라 이렇게 있죠. 비가 와도 못하고 바람이 불어도 못하고 눈이 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못하게 되면 이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기간에 대한 보상. 이것이 조금 합법적으로 돼야 공사기간에 대한 압박, 준공기일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아야 여기서 말하는 이 돌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돌관 작업.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확보입니다. 공사비에 대한. 원청사에서 하청사로 내려가는 공사비용도 문제가 됩니다만 발주할 때의 공사비 자체도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업한테 뭘 요구하고 근로자한테 요구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1번 근로자, 2번 기업, 3번 국가라고 봤었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은 3번이죠. 제일 힘없고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죠. 이분들에 대한 보장을 하려고 그러면 앞에서 제일 상위 그룹에서 해줘야 될 일들이 있다. 그것도 좀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대한민국 산업체를 제가 봐서는 대폭이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은 뭐 올해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다. 패러다임을 시프트 한다 그러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보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사 기출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건설재의 특징에서는 중소규모 건설공사 산업재의 특징, 그죠? 25점짜리로 나왔네요.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두 번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빼고. 제조업과 대비되는 건설업의 특성 설명드렸죠? 건설재해 발생 요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조금 뒷부분하고 또 결부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제조업과 대비되는 건설재해의 특징 117회 때 2교시 문제로 나왔네요. 오늘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 강의는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핵심 내용을 가지고 답안 작성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목차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순번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1, 2, 3, 4 이거를 제목을 어떻게 정리해서 할 거냐 이 생각을 하시면 시험 준비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하십시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건설재해가 미치는 영향. 같은 얘기, 잘못됐네요. 잘못됐어요. 예, 잘못됐는데 앞에 나와 있는 근로자, 기업, 발주자 이 세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만 우선 정리하는 걸 하고요. 이렇게 앞에 부분 해서 더 필요한 내용을 좀 찾으시거나 교재에 가서 좀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